물론 고등학교에서 리더 경험을 다양하게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우리 학과는 꼭 그런 캐릭터의 학생들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뚱땅뚱땅 혼자서 하는 과제들이 많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팀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캐릭터만 보여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평가 영역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기준만 갖고 평가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주신 교수님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주, 최수정입니다. 네, 저희가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중심으로 대학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지 실제 입학사정관으로 평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리는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흔히 공동체 역량이라고 말하는 평가 영역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예대 이렇게 5개 대학이 공동연구로 개발한 학생부 종합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고 이제 연구한 자료에서는 공동체 역량으로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세부적으로 4개의 항목으로 이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아무래도 공동체 역량은 좀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게 중요도 측면에서 좀 가볍게 느껴지는 항목이기는 한데, 또 반면에 출결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의 지원이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대학에서 이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때 주요하게 보는 어떤 항목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영역들이 출결, 봉사활동, 그리고 리더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3가지 영역을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다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학생부상에서 좀 이 지표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그리고 봉사활동 실정란,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활동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런 기재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공동체 역량평가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 전반에서 사실 이제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보인 모습을 통해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사정관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출결이나 봉사나 리더십 이러한 영역들이 가장 주요하게 평가되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카테고리도 그래서 출결, 봉사활동, 리더십 이렇게 3개로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로 출결은 너무 맨날 앞에서 하니까 리더십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활동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평가하실 때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학생회나 학급 임원 활동을 했던 내역들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경쟁이 좀 심한 모집 단위에서는 사실 모든 학생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모집 단위라면 학급 임원을 한 내역이나 학생회 활동을 했던 내역들이 평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3개 학기 이상 꾸준하게 임원 활동을 했다면 이 리더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좀 많은 대학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학급 임원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학교들도 있죠. 네, 분명히 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학교들 중에서도. 그래서 특히 학급 임원 경험을 했으면 매우 좀 이제 어떤 평가에서의 등급을 좀 좋게 받을 수 있는 대학도 있었고, 학급 임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평가 영역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까지는 아닌 학교들도 있기는 했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학급 임원을 한 거는 분명히 이제 의미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 이런 고등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향들 이런 것들이
평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같은 대학 내에서도 또 모집 단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이제 모집 단위별로 세부 평가 기준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서는 우리 학과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우리 학과에 와서 수학이 어렵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은 평가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를 할 수 있죠. 네.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평가에 참여했던 어떤 공과대학에서는 교수님께서 물론 고등학교에서 리더 경험을 다양하게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우리 학과는 꼭 그런 캐릭터의 학생들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뚱땅뚱땅 혼자서 하는 과제들이 많고, 공동체 역량에서는 팀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캐릭터만 보여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평가 영역에서는 이제 그 정도의 기준만 갖고 평가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을 주신 교수님도 계셨어요. 이런 리더 활동에 대한 선호는 그래도 대체로 자연계열보다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조금 더 이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나라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회장은 아니고 부회장을 했는데 그것도 뭐 똑같이 평가해 주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이것도 대학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리더십을 좀 중요하게 좀 평가를 하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학급 회장이 훨씬 더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역할의 차이가 회장과 부회장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회장이 담당하는 역할이 훨씬 더 크고 부회장은 조금 보조 성격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회장이 더 유의미한 활동이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더 역할을 2개 학기 이상 꾸준하게 진행을 했다면 회장이나 부회장이냐는 크게 의미가 없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학생회 얘기도 했잖아요. 네. 학생회도 이제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같이 좀 이제 임원 역할이 있고 학생회 안에 뭐 학교마다 다르지만 홍보부, 뭐 기획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기획부 부장이나 차장을 했다 이제 이런 내역도 학생부에 기록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교 회장이었냐 또는 홍보부 부장이었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좀 하셨나요? 그러니까 학생의 임원 같은 경우에는 전교 회장이나 부회장 혹은 학년장 이 정도까지는 유의미한 리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뭐 홍보부장이나 봉사부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학생의 임원 활동들은 일종의 그냥 학생회라는 동아리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평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학급 임원이나 뭐 학생회 활동에서 특히 이제 임원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의 공동체 역량 평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떤 성향상 학급 임원으로 나서거나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그러면 뭐 동아리 부장이나 교과목의 교과부장 정도의 활동도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임원으로 추천도 받고 임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이지만 성격상 그런 것들을 맡기를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동아리 부장이나 교과 부장은 학급 임원 활동을 대체할 만큼의 리더 활동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평가에 이런 교과 부장이나 동아리 부장 활동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동아리 부장을 역임을 함으로써 앞으로 기획해야 되는 실험 활동이라든지 혹은 발표 활동이라든지 토론 활동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조금 더 좀 내가 주도적으로 좀 기획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 이제 뭐 부장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목적이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학급 임원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리더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아리 부장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사실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 컨설팅 하다 보면 뭐 학급 임원은 사실 자리 자체가 뭐 몇 개 없으니까 뭐 꼭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 동아리 부장, 기장이나 뭐 특히나 이제 교과부장 이런 걸로 좀 이런 활동들이 대체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곤 하시는데 이제 저도 좀 기대와는 달리 사실 의미 있게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평가자가 어떤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학급 임원이나 학생의 임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에서도 보통 이제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동아리 이제 부장이나 교과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수업 내에서 임의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건 거지 무슨 공식적인 직함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이제 대학에서 그렇게까지 같은 가치로 평가를 하거나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 활동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학급 임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학급 임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 네, 학급 임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학업에 조금 더 열중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다음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교내 봉사 시간은 의미 없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네. 어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그나마 좀 답변하기가 더 편한 것 같고, 네. 근데 봉사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교내 봉사 실적은 대입제공용 학생부로 제공이 되고, 다만 이제 개인 봉사 활동, 학교장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이제 개인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입제공용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평가에서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공동체 역량 평가에서 정량적인 평가 요소로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교내 봉사라는 거는 사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은 학교도 있고 봉사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학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몇 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A+를 주고 몇 시간 이하의 봉사활동을 하면은 뭐 B를 준다, 이런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이 봉사의 질적인 내용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시간을 제시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속 고교 내에서 남들 하는 만큼, 다른 친구들이 하는 만큼의 봉사 시간을 최소한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모집 단위에서 전체 3년 동안에 평균 봉사 시간이 뭐 20시간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학생은 8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이렇게 적지? 하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일고교 지원자들, 이 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보니까 다 8시간, 1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다면 이 학교는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봉사 시간이 굉장히 적은 학교구나. 이거를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 하는 만큼 하면은 충분하다. 시간 자체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제 기준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교는 그냥 보통 그냥 충실히 학교 생활을 하면 정말 뭐 1년에 30시간도 받는 그 이상도 받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캠페인 봉사 같은 거. 맞아요. 열심히 해도 사실 뭐 되게 5시간 이렇게밖에 또 이제 봉사 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서 이게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대다수의 학교가 이렇구나의 경향성을 보면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제시되는 봉사는 다 참여하려고 노력은 했고 뭐 나름대로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봉사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챙기려고 했다. 이제 이런 학생이면 저는 1년에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이 보통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총 3개 학년의 학생부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한 25시간 내외 정도가 보통 수준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봉사가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다, 15시간 안쪽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진 않았구나라는 인상을 사실 저는 받기는 하거든요. 네,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학생회 활동의 일환으로 했던 캠페인 같은 거를 봉사활동 실적으로 넣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또래 멘토링 이런 것들도 창의적 체험 활동란에만 기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용을 기재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봉사 실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시간은 올라가지만 상세 내용은 기재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 자체는 그 소속 학교 기준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대학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좀 따로 이제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도 나름 정성평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이 교내 봉사 내에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봉사를 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교내 봉사 중에서도 정말 학교 생활에 그냥 빠짐없이 참여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봉사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내 환경정화라든지 청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뭐 수능 치러 가는 선배들 응원하러 간다든지 네네네. 수능장 설치. 네, 이런 그런 거. 네. 네, 아니면 이제 캠페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하지는 않는 그래도 선생님 제가 자원해서 이 활동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본인 지원자의 시간과 노력을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좀 투자를 했다라고 평가할 만한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봉사들은 이를테면 교내 학습 또래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후배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또 아니면은 뭐 특수학급 도우미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정말 훌륭한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되어야지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뭐 이런 봉사 활동도 있고 또 이제 학생회 활동이나 방송부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그래도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네.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낭만 있었던 시대가 떠오르네요. 막 네.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가 지원하는 학생들은 막 봉사활동 막 150시간 해오던 그렇죠. 네. 멋있던 시대가 의대도 있었잖아요. 그렇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너무 옛날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봉사활동의 중요도는 확실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진 거는 사실 네, 맞기는 맞습니다. 해요. 애초에 저희가 교내 봉사밖에 실질적으로 기재를 할 수가 없고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부 봉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기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하지 않는 분위기에다가 승인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뭐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뭐 예전처럼 의미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는 한데 정말 남들만큼만 하되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그래도 1, 2회 정도는 특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1, 고2 때 좀 해놓는 것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래도 지원을 할 때 어떤 흠결이 굳이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네. 차원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출결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다뤄볼게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이제 늦장 때문에 미인정 지각이 1회 정도 있다. 이것 때문에 혹시 학종에서 많이 불리하거나 뭐 혹시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네, 미인정 지각은 사실 눈에 확 띄기는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좀 최근에는 사실 이 미인정 지각 1회 정도는 평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출결에 대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특히 또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있는 경우에 진짜 딱 그 부주 위로 이렇게 그렇죠. 순간 못 일어나서 접속하는 걸 좀 까먹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거나 미인정 출결 내역은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적어도 이 이후에는 미인정 출결 공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출결에 대한 분위기가 좀 관대해진 건 정말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학생부 보다 보면 예전과 다르게 질병 출결 내역도 네. 이제 좀 많이 늘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사실 예전에는 뭐 어쨌든 아파도 무조건 학교는 일단 간다. 네, 그렇죠. 이런 그게 학생의 본분이었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코로나 때는 오히려 당연히 열이 나면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배려라고 이제 네, 저희가 맞습니다. 배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병 출결은 확실히 좀 늘어난 좀 추세이긴 한데 이제 관련된 질문으로 이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2학년 때 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제가 유난히 이제 질병 결석이나 지각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출결도 이제 뭐 영향력이 크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한 출결 공백은 최근에는 평가에 아주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지원자가 확률적으로 대부분 개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년에 질병으로 인한 지각 또는 결석이 5회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다소 많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컨설팅 할 때 좀 비슷한 기준으로 안내 드리기는 하는데요. 이제 대학이 아무리 질병이어도 이건 조금 많기는 한데 라고 보는 기준을 저는 1년에 한 5회 정도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평가에 있어서 흠결이 좀 없으려면 뭐 사소하게 아픈 것들 정도에서는 이제 단순 감기거나 몸살이어서 뭐 조퇴라거나 좀 결석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3회 이하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좀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친구들도 네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좀 몸이 아프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 상에서 좀 확인될 수 있도록 좀 기재 내용에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면접 상황에서 면접에서 학생한테 질병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에 좀 특기사항으로 잘 안 적혀 있죠. 네, 기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면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서류 평가가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관문이 있고 또는 서류 100으로만 뽑는 그렇죠. 네, 면접이 전형도 없는 있고. 전형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 이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내용들이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이제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라도 이제 이런 사유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 평가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는 사실 사유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출결 내역에 대해서 더 안심하고서는 사실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문제를 삼지 않게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꼭 기재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출결 공백이 많다면 특히나 더 미인정 지각이나 미인정 결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맞아요. 좀 오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오해를 받는 거라고 어쨌든 질병 출결 내역도 많은데 미인정 출결도 있다라고 하면 질병 출결도 좀 의심을 받게 되는 측면이 사실 있죠. 네, 약간 불성실한 학생인가?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좀 출결의 공백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교과부장이라든지 뭐 동아리 뭐 부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하라고 해요. 네. 왜냐면 그런 교과부장 같은 건 특히나 세특에서 과목별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제 뭐 과목의 원활한 이제 수업과 뭐 수업 준비를 위해서 수업 분위기를 향상시켰다. 네, 과목 부장으로서 좀 도움을 줬다, 기여를 줬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학생이 불성실한 학생은 아니겠구나,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은 학생이겠구나 라는 평가로 좀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교과부장이라도 좀 해라.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봉사 조금이라도 더 해라. 맞죠. 교내 봉사 사소한 거라도 조금 더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좀 통합적인 맥락에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뭐 리더십, 봉사, 출결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의 이제 질문들은 이제 끝났고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학마다 공동체 역량을 좀 얼마나 반영을 실제 평가에서 하는지는 좀 모집 요강에 명시해 놓은 수치가 조금씩 각기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떤 대학들은 이제 입시 설명회에서도 우리 대학은 공동체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안내하시는 대학들도 있긴 하고요. 제가 이제 주요 대학들의 평가 어떤 영역별 좀 배점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어쨌든 대개는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을 조금 더 한 30%에서 50% 정도 많이 반영을 하시는 반면에 이제 공동체 역량은 한 20% 정도로 반영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뭐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 특히 가천대. 가천대학교 이제 가천 바람개비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인성이 40%, 네, 계열 적합성이 40%, 학업 역량이 20% 이렇게 이제 공동체 역량에 해당되는 반영 비율이 높은 아주 대표적인 대학이고요. 건국대만 하더라도 이제 KU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공동체 역량을 30%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놔서 뭐 같은 지원 라인에 있는 대학들이 한 20% 내외인 거에 비하면 좀 높게 반영을 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실제 공동체 역량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이렇게 명목상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제 그 평가가 명목상 몇 % 반영이 되는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평가에서는 이제 지원자들 간의 평가 등급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를 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더 활동이 굉장히 뛰어난 소수의 학생 그리고 이제 성실성이 의심되는 소수의 학생, 이 학생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지원자들한테는 비슷비슷한 평가 등급을 부여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이제 공동체 역량이 30%가 반영이 되든 40%가 반영이 되든 이 명목상 비율과는 별개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서류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굉장히 적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에 비해서는 학생 간의 수준의 차이를 정말 A부터 뭐 정말 뭐 F까지 깊이 있게 변별하기는 쉽지는 않은 영역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근데 또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평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 전교권 학생들이잖아요. 훌륭한 학생들이죠. 뭐 여러모로. 그렇다 보니까 이 전교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의 임원 활동을 경험을 하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이 고등학교 내에서 모범생으로 평가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임원 활동을 담당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많고 이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더 우수한 학생들을 가려내야 되는 정말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역량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통 평가 영역이 3개 혹은 4개 영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평가 영역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 동점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역량 평가에 있어서도 가급적 정규 분포를 따르게끔 평가를 유의미하게 진행을 하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오히려 이제 모집 요강이라던가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 뭐 가이드북 이런 곳에서 이제 대학이 제시를 하는 평가 반영 비율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제로 지원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 나랑 경쟁하는 다른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쵸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뭐 이거는 사실 공동체 역량 외에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도 공동체 역량 평가에 대해서 좀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공동체 역량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 중에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면은 비교적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니만큼 특히나 출결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고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같이 공유해볼 만한 질문은 나중에 좀 후속으로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주 최수정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